분명 좋아하는 건 맞는데 예전만큼 두근거리지 않아요. 처음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면 숨이 막혔고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은 바로 옆에 있어도 그냥 편하기만 해요. 떨림은 없어요. 설렘이 사라진 건 감족이 식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감각이 적응한 거예요. 분명 아직 마음이 있는데 예전만큼 떨리지 않아서 불안했던 적이 있다면, 이게 끝나가고 있는 건지 혼자 고민한 밤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했다면, 이 마음을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겁이 났다면, 그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1834년에 독일의 한 과학자가 컴퍼스 하나로 이걸 처음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 감각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면 먼저 당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처음엔 뜨거워요. 그런데 3분만 지나면 그냥 따뜻해요.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손이 변한 거예요. 집에 들어서면 우리 집 냄새를 못 맡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겨우 느껴져요. 코가 나빠진 게 아니에요. 뇌가 같은 신호의 반응을 줄인 거예요. 신경세포가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발화 속도를 낮춰요. 수용체가 둔해지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걸 감각 적응이라고 불러요. 시각도, 청각도, 촉각도, 후각도. 당신이 가진 모든 감각은 같은 자극 앞에서 반드시 둔해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1834년 독일의 생리학자 에른스트 베버는 정말 단순한 도구 하나로 인류 최초의 감각 실험을 시작했어요. 컴퍼스였어요. 양쪽 끝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두 점이 하나로 느껴지는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혀 위에서는 1mm만 벌려도 두 점이었어요. 등에서는 60mm를 벌려야 겨우 두 점으로 느껴졌어요. 같은 몸인데 감각의 밀도가 6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베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들어보게 하면서 차이를 느끼는 최소 단위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비율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100g을 들고 있으면 2g 차이를 느끼는데 1kg을 들고 있으면 20g이 되어야 느끼거든요. 자극이 커질수록 더 큰 변화가 있어야 감지하는 거예요. 이걸 베버의 법칙이라고 해요. 19세기 영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는 이 발견을 실험 심리학의 초석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이 법칙이 감각에만 적용된다면 그냥 신기한 과학이에요. 이 법칙은 당신의 감정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처음 그 사람에게 빠졌을 때를 떠올려봐요. 문자 한 줄에 하루가 밝아졌어요. 우연히 손이 스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같이 걸었던 길도 앉았던 카페도 전부 특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가 와도 예전만큼 뛰지 않아요. 손을 잡아도 심장이 조용해요. 같이 있는 게 편하긴 한데 그때의 감각은 없어요.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의 도나텔라 마라치티 연구팀이 199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열정적인 감정이 유지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카페에 5커플이 앉아 있다면 그중 4커플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감각이 적응한 거예요. 처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와 3분 후의 차이 기억하잖아요. 물은 그대로인데 감각이 변했어요. 그 사람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당신의 감각 수용체가 같은 자극의 반응을 줄인 거예요. 베버가 1834년에 컴퍼스로 발견한 바로 그 원리예요. 자극이 계속되면 감각은 둔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감정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도 승진했을 때의 뿌듯함도 결국 적응해요. 감각 적응과 쾌락 적응. 이름만 다르지 뇌에서 일어나는 건 같은 일이에요.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 아직 마음은 있는데 왜 예전 같지 않은 건지 혹시 답을 찾고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적응은 결함이 아니에요. 설계예요. 적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요. 뜨거운 물의 온도를 3분이 지나도 똑같이 느끼면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칫솔이 매번 처음 만지는 것처럼 자극적이면 이를 닦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시계 소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크게 들리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적응은 감각 과부하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뇌가 이미 확인한 정보를 처리 목록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새롭고 위험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요. 적응하지 않으면 뇌는 모든 입력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그건 생존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심장이 조용해진 건 뇌가 그 사람을 위험이 아니라 안전으로 등록했다는 뜻이에요.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온 거예요. 적응은 실패가 아니라 뇌가 그 사람을 당신의 세계 안으로 받아들인 신호예요. 여기서 끝이라면 이건 그냥 위로예요. 과학은 위로를 하지 않아요. 과학은 사실을 말해요. 2005년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와 심리학자 아론 연구팀이 하나를 해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fMRI로 처음 촬영한 거예요. 17명의 참가자, 평균 교제 기간 7개월.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결과는 분명했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곳이 활성화됐어요. 여기는 도파민 보상 회로의 핵심이에요. 누군가에게 빠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라는 걸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증명한 거예요. 6년 후 같은 대학교에서 비앙카 아세베도와 아론이 같은 실험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엔 평균 21.4년을 함께한 부부 17명이었어요. 과학자들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20년이 넘은 관계에서 초기의 뇌 반응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적응이 이미 끝났을 거라고. 결과가 예상을 뒤집었어요. 21년을 함께한 부부의 뇌에서 7개월째 빠져있는 사람과 똑같은 영역이 켜졌어요. 복측 피계 영역, 도파민 보상 회로. 20년이 넘었는데 뇌는 아직도 그 사람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적응이 필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달랐던 건 하나예요. 새로 빠진 사람의 뇌에는 없었던 곳이 장기 부부에게서 추가로 켜져 있었어요. 흑질, 시상, 전대상 피질, 섬엽 피질. 이 영역들은 모성 애착과 깊은 유대감에 관여하는 곳이에요. 연구팀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초기의 보상 반응은 유지하면서 그 위에 더 깊은 유대가 더해진 상태라고요. 적응을 넘어선 관계는 처음의 반응이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두근거림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그 감각이 줄어든 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감각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베버가 컴퍼스 2점으로 증명했고 아세베도와 아론이 fMRI로 확인했어요. 적응은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목소리에 심장이 조용해요. 그 조용함이 식은 게 아니라 깊어진 거라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 옆에 누워서 숨소리를 들어봐요. 익숙해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3초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봐요. 감각이 잠깐이라도 리셋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요. 그게 느껴졌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줄 수 있어요? 예전만큼 뛰지 않는 심장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채널은 매주 과학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와요. 적응처럼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몰랐던 것들에 이름을 붙여드리러 오는 거예요. 구독하고 계시면 다음에도 찾아올게요.